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사와 삼국유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국사는 11인의 공동작업을 하는 관찰사이고 정사입니다. 그리고 동의제도 관찰사입니다. 그리고 삼국사와 동의제의 무대는 아시아입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1인이 만든 작품입니다. 삼국유사는 고리전 사설을 조선 8대에 맞춘. 그래서 저는 삼국사는 사서고 삼국유사는 예기책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것도 이것이 이제 김부시가 삼국사를 편찬해 가지고 임금님께 진상할 때 표를 올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의 학자와 관리들 가운데 오경 제자와 서적과 진안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통하여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사적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이미 이는 심히 개탈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삼국사를 남기게 된 내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이순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일본 열도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은 이순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부식 팀은 삼국사를 만들면서 김유신전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을지문덕과 장보고의 그 무공이 있어도 중국, 그러니까 진화에서 송나라에서 기록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은 고리 땅에서는 소문도 기록도 전할 수 없었다고 써 있습니다. 아니, 을지문덕과 장보고가 조선팔도에서 연구를 만약에 활동을 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중국에서 가져왔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순신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서 일본에서 가져와서 우리 이순신에 대한 장군을 기록했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기록이 됐거든요. 분명히 김부식 팀은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 없어서 그걸 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국유사의 이제 서문의 기편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려 옛날 성인이 바야흐로 예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으로 가르치는 백부대 괴상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말하자면 귀신같이 하고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그런데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의한 가운데 나온 것이 괴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기편을 이 책의 첫머리에 실는 것이 여기다. 그러니까 여하튼 옛날 얘기를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사서에서는, 삼국사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괴이변이
주몽의 기록입니다. 근데 주몽의 기록은요, 후한서도 있고 위서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한다는 것도 이제 그 속에서 있는데, 여하튼 정사에서는 귀신같이 하는 거의 얘기를 안 씁니다.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환웅과 결혼해서 사람이 돼서 환웅과 결혼해서 당구를 낳았다,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려는 작정을 하고 얘기책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삼국사에는 옛날 역사 기록이, 그러니까 고조선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조선 이전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안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6.25 때 전장에 나서 전사를 해서 무덤이 없다. 근데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살아서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 무덤이 없다고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무덤이 없어도 할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으면 아버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조선 이전에 우리 역사가 있다라고 삼국사는 써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금천씨나 고신씨가 한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잘못된 역사 상식입니다. 왜? 사기에서 분명히 소금천씨는 헌원의 아들로 되어 있고 증손이 고신씨입니다. 근데 황제 헌원은 한족이냐? 한족이 아닙니다. 황제 헌원은 그 후손이 순임금이 있습니다. 요순할 때 순임금. 그 순의 8대조가 황제 헌원입니다. 그런데 황제 헌원은 한족이 아니고 그럼 뭘까요? 순임금이 동이면은, 그러니까 손자가 동이면은 할아버지는 보나마나 동입니다. 물어보고서도 안 돼요. 근데 분명히 황제 헌원은 소전이라는 제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헌원과 전투를 한 분이 나라 이름은 구리고 치우천자라고 합니다. 구리국의 14대 왕이 치우천자죠. 그 치우천자 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소금천씨고 고신씨라는 얘기 있고, 순임금이 동이면 그들이 동이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동이입니다. 동이를 조상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위서를 인용해서 당군부터 우리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고동시라고 했어요. 요임과 동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임금은 신이냐 아닌가? 인간입니다. 요가 헌원의 8대 손이니까 당연히 인간이죠. 근데 요가 인간인데 단군은 고모의 자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신화도 아니고 진짜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더구나 위서는 사기와 한서 이후의 삼국지 위서입니다. 그럼 분명히
세 번째 사설을 이르는 인용했지만은 분명히 우리 역사는 고조선 이전에 구리시대가 있다는 것을 삼국사는 나타내고 있다. 왜? 여기서 묘예라고 되어 있는데 묘예는 신라의 조상을 묘라고 삼국의 조상이 묘입니다. 왜? 묘라는 것은 구리시대의 백성을 묘라고 했습니다. 묘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사의 단군 기록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 삼국유사를 얘기를 하는데, 즉 삼국유사를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듣는 거거든요. 요임금이 인간시대인데 우리는 귀신시대 시작을 했으니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련이 고구려 백제를 조선 8대에 옮기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낙랑국을 지워버린 겁니다. 낙랑국이 분명히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그 낙랑체리가 있을 때에 후한세에서는 낙랑태수가 3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낙랑국과 낙랑군은 다르다 그랬는데 이련은 항목은 낙랑국이라고 적고 낙랑군으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 낙랑국 자리에다가 기자조선, 위만조선, 삼한, 한사건으로 그냥 묻어버리고 동의전을 몽땅 조선 8대 맥질하게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그 한사군의 낙랑은 이렇게 보시면 고구려 남쪽에 예의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가 있는데 예의 서쪽에 낙랑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랑국은 고구려의 예의 동쪽에 있는 옥저와 같이 있는 낙랑국입니다. 그게 몸으로 보면은 왼손과 오른손입니다. 절대 이건 합쳐질 수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련은 낙랑국에다가 낙랑군으로 덮어버리면서 이 동해전을 이 땅의 역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최초의 말을 빌려서 이 삼한이 삼국으로 되는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고구려의 고리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하는 신라가 됐다라는 기록이 7천여 말인데 이게 삼국사 권 46회에 있는 상대사 시중장에 있는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게 원본입니다. 원본에서 이 5줄 중에서 한 줄만 인용한 거죠.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 강변백만 남으로 월북으로 유엔제로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전성시대라고 하니까 이게 조선 팔도에서 백제가 강성해서 진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 이 46권에 유연, 제로, 오월 그 지역에 남대에서 권 58 고구려 백제 지명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평, 그리고 백제의 광양, 안국, 대방, 청하, 성양, 광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 46권과 남대에서 58 지역에 뭐가 있느냐? 백제가 패망하고 둔 도독부 명칭인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21세기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유엔제는 5월 지역에.
남자서권 58지역이에요. 그런데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 역사로 만들면서 우리 역사는 비극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는 아시아 무대의 기록이 있는데 삼국사 동의전은 조선 팔도에 맞추기 위해서 외면하고 숨기고 취사 선택해서 조선 팔도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는 백제 의자왕 시절의 지명이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패망할 때의 수도가 어딘가 또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삼국사는 아시아의 무대입니다. 근데 유사는 조선 팔도 역사로 전부 다 축소를 한 겁니다. 이게. 자, 고구려 백제 삼국사나 동의전에서는 고구려 백제가 어디 있느냐. 유엔전 5월에 있고 백제가 패망할 때에 오도독부가 있는데 그 오도독부가 있고 백제가 패망하고 그 땅을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백제가 패망한 것이 공주와 부여지역이다 라고 삼국유사에서는 한성을 양주지역, 그러니까 지금 한강 북쪽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웅주라고 하는 거 웅천이라고 했어요. 웅천이 공주지역이다. 그리고 부여가 지금 익산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비를 지금 부여라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공주 부여가 익산이 있는 지역에는 여기는 전라도 충청도 총합해 다 뒤져도 백제가 패망할 때의 지명이나 오도독부 명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국사 46권 지역, 그리고 남제석 58지역에는 동명과 덕안이라는 두 개의 도독부 명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명과 덕안을 중심으로 의자왕 시대의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패망하고 그 땅을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제서 권 58 그리고 삼국사 46권 지역에서는 백제와 고구려 지명이 있는데 영평의 고구려 지명이라면 광양, 안구, 대방, 청하, 성양, 광릉이 있는데 지금 그 백제 지명 광양과 안국과 청하와 성양이 발해만을 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백제 땅을 발해가 가져갔다면은 백제 땅을 발해가 낳는 것이 가장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제 패망 지역이 분명히 제노 지역에, 그러니까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있다라고 정사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공주 부여에다가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맞춘 공주 부여 지역에는 동명과 덕안 그리고 백제 지명이 의자왕 때 지명이 없는데 제노 지역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건 전성시대라는 그 말이 의자왕 때를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자, 웅진에 대한 건 우리는 지금까지 웅진이 공주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웅진어 동쪽에 사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진어 동쪽에는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로 지역에다 공조 부여에다 맞추면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로 지역에다 맞추면은 태산이 대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단서에서는 이 태산과 이 태산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 태산이라고 써 있는 것이 과연 이 지역인가? 근데 태산의 서쪽에는 황산인데 황산은 계백장군이 죽고 관창이 죽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태산과 황산 북쪽에는 평원이 있습니다. 이 평원 옆에 청하가 남조세에 있는 백제 군명인데 평원에서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흥수가 말한 지명입니다. 그리고 황산과 태산 남쪽에는 백마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웅진 동쪽이 대산인데 대산 지역에 지라성과 윤성과 사정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태산 쪽에 지라성을 찾아보니까 지라성은 지라 이렇게 써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라라는 의미 뭐냐? 이 비장을 지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라비와 같은 비읍을 가진 지명이 있는가 했더니 태산 동쪽에 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정성이 있느냐? 사정은 우리말로 사정한다 그러면 청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과 청의 음을 가진 지명을 저희가 청성과 청규라는 두 개의 지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라성과 사정성이 대산과 같은 쪽에 있다 그러면 그 서쪽에 웅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웅진이라고 그랬는데 웅진을 우리는 웅진이라고 써 있지만은 북사에서는 고마성이라고 합니다. 고마성. 그 고마를 한자로 나타내면 웅성이 되죠. 근데 이 고마를 웅자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곰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웅, 곰비. 그 비와 같은 음의 지명을 찾으면은 태산과 황산 사이에 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성이 고마성이고 바로 웅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황산과 태산 그 남쪽에 백마가 있고 그 남쪽에 동명과 덕안이 있고 의자왕 시절의 지명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진은 공주가 아니라 바로 황산과 태산 사이에 있는 비성이 웅진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의자왕 때 수도가 있다는 얘기죠. 웅진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말갈이 나누어 가졌다. 분명히 삼국사와 신구당서에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해석을요 아주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신라와 발해말갈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해석하기를 발해와 말갈이 이국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분명히 백제 땅을 발해말가가 신라가 나누어 가졌다라고 했는데 발해와 말가지 나누어졌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제가 망하고 오도독부가 두었는데 그 중에 동명과 덕안이 현재까지도 있고,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남대서 58에서 고구리와 백제가 가진 군명, 그러니까 두었던 군명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발해만을 싸고 백제 군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광양군, 안평, 대방군, 청하군, 성양군이 발해만을 싸고 있다. 그럼 이 백제 땅을 발해가 가져갔을 때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발해사가 아주 미약하고 없습니다. 거의. 왜? 백제 땅을 가져간 발해를 너무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땅을 가져갈 만큼의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백제 땅을 발해가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이 삼국사 46권과 남대서 58 지역에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남대서 58 지역은 이 남대서가 삼국사 46권을 입증하는 겁니다. 유연제노 5원 속에 백제가 있다. 백제가 이렇게, 이것은 지금 백제의 군명을, 군명 외에 백제를, 장군들을, 그러니까 백제의 신하들을 임명한 그 관직을 가지고, 중국 지명대사전에서 찾으면은,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덕안이라는 두 개의 도독부가 있는 지역에 남대서 백제 지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태산이 있고 태산 서쪽에 황산 사이에 웅진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그 웅진이 황산과 태산 사이에 비성으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를 아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인용했지만 조선 팔도를 맞췄을 뿐입니다. 맞춰서 만들었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인용하여 조선 팔도에 맞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삼국사와 동의전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를 인용하여 만든 역사이기에 삼국사와 동의전이 제대로 밝혀지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삼국유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국사는 5월과 유엔제도를 그리고 가한지역까지 하나로 기록하여 아시아를 무대로 한 기록이고, 동의전 역시 고구려에서 가한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한은 선비가한, 돌궐가한, 그리고 가한, 환도선간, 만익간이 고구려의 일개 지역이다. 그래서 고구려가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제노 5월에서 시작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 맞추어 역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책은 이야기 책일 뿐이고 글을 읽고 역사를 왜곡해서 안 된다는 교육 자료로서는 활용하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2년 이후에 모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삼국사와 동의지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심지어 간제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동서양자를 탁 바꾸더라도 변경하더라도 교정하더라도 삼국사 동의전을 조선 파트에 맞춰야 한다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도 서울에 살았다라고 써야 된다는 이론과 똑같습니다. 지금 국립묘지에 가면은 임정묘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조선팔도 이외에서 활동하던 분들을 이리 모셨다라고 그러지만 앞으로 한 100년이고 500년 후에 그때 사람들은 아니야, 그 임령 사람들은 이 조선팔도에서 그냥 활동하다 죽은 사람이야 라고 쓰자,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와 동의전은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한다 우리 조상들의 기록입니다. 그걸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했던 이련의 방식에서, 신체호 방식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이야기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삼국유사같이 여기에 맞춰서 조선 팔도에 맞춰서 이야기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방관자이고 역사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역사를 정립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그저 이야기책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사와 동의전으로 우리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서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